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기 전 동거를 했던 기간까지 혼인기간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하지만 이 동거는 그냥 동거일 뿐이고요. 혼인의 의사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혼인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협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혼인기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 혼인기간이 13년 정도 된 부부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년 동안 협의이혼을 2번이나 했고요. 마지막 결혼생활 3년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으로 지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신고하고 쭉 잘 사시다가 이혼하시는 부부도 있지만요. 이혼했다가 다시 합치시고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네 하고 다시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부들 경우에 재산분할할 때 고민이 되는 게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기간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일방 소유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부부의 기여도를 정할 때에도 판례에서 혼인기간이 몇 년이다 라는 문구를 거의 맨 처음에 기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혼인이 파탄난 날까지 기간을 혼인기간으로 보는데요.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아이가 생겨서 늦게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혼식을 한 날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을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판단받고자 혼인신고를 한 날짜보다 사실혼을 시작한 날짜가 더 앞선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실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기 전 동거를 했던 기간까지 혼인기간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하지만 이 동거는 그냥 동거일 뿐이고요. 혼인의 의사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혼인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혼인신고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혼인기간을 결정하는 게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요. 만약 혼인기간이 13년인데 이 사이에 이혼을 2차례나 했다면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하기까지 따로 살았을 기간, 이 기간을 혼인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 부부가 2007년도에 결혼식을 올리고요. 2008년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2년을 살다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하면서 2010년도에 이혼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혼신고하고 6개월 만에 재결합해서 동거를 했고요. 3년 후인 2014년도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2년 살고 다시 2016년경에 이혼신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계산하기 편하겠는데 이후에 또 10개월 만에 재결합을 해서 이번엔 혼인신고 하지 말자 하고 사실혼 관계로 3년 정도 지낸 겁니다. 자, 2007년에 결혼해서요. 2020년도에 완전히 끝난 부부인 거예요. 그러면 결혼기간이 총 13년인데 이 중 16개월 정도만 정말 남남이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게 첫 번째는 재산분할 제척기간 준수 여부였어요. 자, 마지막에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3, 4년을 지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한 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 3, 4년 전이니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혼신고하고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해야 된다는 이 제척기간을 넘겨버린 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 법률 상담했던 남편분도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로 5년을 살았는데 아내가 사실혼해서 통보하면서 재산을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인터넷 막 보니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신고하고 2년 안에 해야 한다 라고 하던데 이혼 신고한 건 5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혼 해소하면서는 재산분할 받을 수 없는 거구나 하고 혼자 오해하시고 계셨던 거죠. 돈이야 뭐 벌면 되지 않겠어 하고 1년을 보냈는데 아무런 자산이 없이 다시 일어서려니 너무 힘드셨다고 해서 주변에서 야 그래도 법률 상담 한번 받아봐 라고 조언받고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실제 이분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서 재산분할 받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도 실제로는 소송 제기 전 사실혼 관계 있었다는 부분이 진짜 치열하게 다투어졌어요. 재판에서 사실혼 관계를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부부 당사자들의 차량을 주차 차량으로 등록시켰는지 여부랑 이 등록된 차량의 입출차 기록이 계속 이어졌는지 등도 사실조회하면서 입증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니까 재산분할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이 그 다음으로 주장한 게 뭐였냐면 두 차례 이혼 신고를 할 때마다 당사자들끼리 재산분할 했다.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했어야 하는 거 포기하고 안 했던 거니까 이 최근 3년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법원은 뭐라고 했냐?
아니다, 13년이다 라고 선고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가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정산했다거나 이를 포기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오늘은 혼인 기간이 길지만 중간에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했던 사례에서 재산 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기간은 어떻게 보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혼인 기간이 10년인데요. 그 사이에 3년 정도 별거하다가 다시 재결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